오늘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퇴계 이황 그분이 남긴 한 문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.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타인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다. 이 말 단한 문장이지만 정말 큰 울림을 주지 않나요? 우리는 살면서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궁리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설득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.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의 마음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채 바깥의 일이나 다른 사람만 통제하려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? 오늘 이 영상에서는 퇴계 이황 선생님이 강조한 내면, 수양과 마음 다스림을 깊이 있게 살펴보며 이를 통해 나 자신은 물론 주변인과의 관계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조선 중기 퇴계 이황 시기는 유학 정신이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고 특히 성리학이 국가, 운영과 학문, 체계의 뿌리였습니다. 이황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누구보다 내면의 수양, 즉 수양론을 중시한 인물이었습니다. 그가 살았던 시기를 조금 상상해 보겠습니다. 정치적으로는 당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사회적으로는 제도나 생활 환경이 현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악했을 겁니다. 그러나 그런 시대적 환경적 한계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만큼은 잃지 않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황 선생의 굳은 신념이었습니다. 왜 하필이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그렇게나 집중했을까요? 이황은 사람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큰 뜻을 펼치며 주변 사람과 화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내면의 욕심이나 분노, 탐욕 등 번뇌를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. 그 논리의 연장선에서 자신의 마음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겠는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.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타인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다. 이 문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다스릴 줄 안다입니다. 달리 말하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뜻이죠.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화를 크게 낼 때 저 사람은 마음을 못 다스리고 있구나라고 말합니다. 그렇다면 마음을 다스린다는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걸까요? 첫째,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고 호흡을 고를 수 있는 태도. 둘째,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내가 지금 왜 화가 났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. 셋째, 타인에게 쏟아질 뻔한 부정적 감정을 제어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기술. 이 과정을 꾸준히 연습하면 자연스레 타인의 마음을 움직일 줄도 알게 됩니다. 내가 먼저 침착하고 고요하게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도 그 안정감에 영향을 받아 마음의 문을 열기 쉬워지거든요. 사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끄는 힘은 본질적으로 내 마음의 안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쉽게 감정에 휘말리는지 떠올려 보겠습니다. 직장 상사가 애매한 말투로 지적을 하거나 친구가 사소한 말다툼 중 언성을 높이는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? 그 순간 우리는 욱하는 마음에 상대방을 향해 똑같이 화를 내곤 합니다. 그렇다면 결과가 어땠나요? 아마 갈등이 더 커지거나 서로의 감정만 해치고 끝났을 가능성이 큽니다. 나뿐 아니라 상대방도 상처받고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. 반면 내 감정을 잠시나마 다스리고 차분히 응대했다면 어땠을까요? 부장님 말씀 들어보니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긴 했네요.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. 지금 우리 둘 다 흥분한 것 같으니 잠시 각자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얘기해 볼까? 이처럼 내가 먼저 감정을 조절해주면 상대도 극단적 분노로 치달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남게 되죠. 퇴계 이황 선생님이 말한 내 마음을 다스려야 결국 타인의 마음도 다스린다는 교훈이 바로 이런 상황에 딱 들어맞습니다. 퇴계 이황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성찰과 절제를 강조했습니다. 성찰,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그 원인을 곰곰이 돌아본다.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? 혹시 다른 일 때문에 예민해진 건 아닐까?
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. 절제 상황이 아무리 화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 내 말과 행동을 무작정 분노에 맡기지 않는다. 비록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잠깐만 숨을 고르고 표현하자는 마음입니다. 이 두 가지가 매일 반복되어 습관이 되면 자연스레 조절 능력이 생겨납니다. 그리고 내가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면 상대방도 그런 내 태도에 영향을 받아 스스로를 추스르게 됩니다. 결국 이는 양쪽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죠. 그렇다면 이황 선생님의 시대와 달리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? 사실 시대는 변했어도 감정을 다스린다는 원리는 변치 않는 보편적인 지혜입니다. 첫째, 스마트폰 알림과 SNS, 각종 업무 인간관계로 정신없이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빠른 반응보다 한 박자 쉬어가기가 더욱 필요합니다. 메시지가 오자마자 욱하는 감정으로 답장을 쓰기보다는 1분 정도 생각을 정리한 후에 보내보세요. 둘째, 명상이나 차분한 호흡법을 익혀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. 요즘은 간단한 호흡 앱, 명상 앱 등이 많으니 가볍게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. 셋째, 대화 중 감정이 격해질 때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. 혹시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내 내부에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폭발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는 겁니다. 이렇게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퇴계유황이 말했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태도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.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타인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다를 요즘 우리의 생활에 딱 맞춰 정리해 볼게요. 급할수록 숨 한 번 고르기. 핸드폰 메시지, 이메일, 업무 연락 모든 게 즉각적이 된 시대에 오히려 반박자 늦추기가 중요합니다. 욱하는 감정이 생기면 곧바로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호흡 한번 하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. 내 감정부터 인식하기. 내가 지금 느끼는 불편함이 상대방이 전부 잘못해서 생긴 걸까? 아니면 내 안에서 오래 쌓여온 스트레스일 수도 있지 않을까? 이런 내 감정의 뿌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. 대화의 분위기를 바꾸기. 이미 감정이 올라온 상대를 만났을 땐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. 처럼 상대 감정을 인정하고 차분히 얘기하자고 제안해 보세요. 내 태도가 달라지면 상대도 자연스레 그 흐름에 동참하게 됩니다. 일상 속 작은 명상운동 습관 들이기, 잠깐의 걷기, 조용히 앉아 숨 고르기, 혹은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활동이 우리의 분노 임계점을 한 단계 낮춰줍니다.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감정 조절이 한결 쉬워집니다.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자기 수양, 궁극적으로 남을 이해하고 이끌어가는 길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합니다. 퇴계이황 선생님의 말처럼 내 마음조차 흔들려 제멋대로라면 타인의 마음까지 신뢰롭게 다루긴 어렵겠죠. 조선시대 성리학자이자 우리나라 사상사에 큰 족적을 남긴 퇴계이황 선생님의 한마디.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타인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다. 이 짧은 문장이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.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도 결국 가장 근본적인 해답은 내 마음 다스림에 있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되죠. 앞으로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거나 크게 화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이 말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?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잘 챙기고 다스리자. 그렇게 마음을 한 박자 멈추고 바라보는 순간 뜻밖의 평온과 지혜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럼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. 늘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